네, 이번 영상은 조금 무모해 보이는 숫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240만 달러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될 법한 그런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을 제시한 곳이 어디냐면 어디 방구석 분석가가 아니고 아크인베스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최대 24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최근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만 오를 것 같은 막무가내 예측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를 반영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만약 이 정도로 사이즈가 커진다라면 이더리움이나 XRP 같은 메이저 알트들도 꽤나 큰 폭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240만 달러까지 오른다라면 이더리움과 XRP는 얼마가 될까? 숫자로만 따지면 이더리움이 4만 달러대, XRP가 50달러대, 뭐 이런 얘기가 기계적인 계산을 통해서 도출이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근거와 또 함정, 그리고 이에 대한 심리나 구조적인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걸 놓고 이건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럴수록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핵심은 단순히 이게 비트코인이 240만 달러 간다, 찍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만약 저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대체 어떤 이유로 가격이 움직일 수가 있고, 알트코인들 어떻게 상황이 또는 역할이 바뀌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240만 달러라는 숫자의 근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전망은 앞서 언급했듯이 아크인베스트가 제시한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캐시 우드로 유명한,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아크인베스트는 매년 혁신적 기술에 대한 빅 아이디어스 리포트를 내놓는데, 올해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30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을 240만 달러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이건 기존의 최고 낙관치였던 150만 달러를 훌쩍 상향 조정한 수치인데, 불과 5, 6년 만에 지금 가격 대비 25배 상승을 예상을 한 겁니다. 보수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약세 케이스에서도 50만 달러이고, 기본 스탠다드 시나리오에서도 조차 120만 달러 수준을 예측을 했는데, 아크 측의 이런 낙관적인 전망 상당히 짙다라는 부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트코인 한 개당 우리 돈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가격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크인베스트는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뭘 근거로 제시했을까? 아크의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차지할 총 주소 가능 시장, 그리고 침투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자산 시장 가운데 일부를 비트코인이 대체한다라는 가정들인데, 주요 재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유입, 글로벌 금융자산 대략 200조 달러의 6.5%를 비트코인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연기금, 자산 운용사 등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채택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계산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상승분의 43% 수준을 차지하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금, 골드 2.0입니다. 현재 약 18조 달러 규모인 금 시장의 40에서 60%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정한 겁니다. 금을 능가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면 가격의 30에서 35%가 이 요인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신흥국 안전자산 이슈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개발도상국에서 가치 보존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전 세계 신흥국의 통화량의 6%를 비트코인이 대신하면서 대략 13%의 가격 상승 기여율을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 차원의 비축자산, 기업들의 재무부 자산 편입, 그리고 온체인 금융 서비스 활용 등에 따른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를 합산하니까 2030년에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최대 24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굉장히 전폭적인 결론을 제시를 한 겁니다.
정리하면 아크인베스트의 전망은 만약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 시장의 일정 지분을 차지한다라면 이런 전제에서 나온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0만 달러라는 가격은 곧 비트코인이 대략 5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2025년 현재 미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나 미국 GDP를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 부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야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인 겁니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아크인베스트처럼 전문 기관도 진지하게 이런 수치를 또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일단 가능성 정도는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25배 급등해서 비트코인 한 개가 240만 달러에 이른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더리움과 XRP도 비슷한 배수로 상승한다라면 어떤 가격이 나올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 주요 알트코인들이 비슷한 비율로 따라 오르거나 때로는 그 이상 급등한 사례가 많았었는데, 단순 비교를 위해서 심플하게 현재 대비 25배 상승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94,000달러 기준으로 25배를 하면 235만 달러가 나오게 되고,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달러 곱하기 25배를 하면 47조 달러가 나옵니다. 이더리움 역시 1800달러 기준으로 25배를 하면 4만 5천 달러 가격이 나오고, 시가총액은 2200억 달러의 25배인 5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2.16달러를 기준으로 25배를 때리면 54달러 정도가 나오게 되고, 시가총액은 지금 1300억 달러 규모에서 25배 때리면 3조 2500억 달러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240만 달러 시나리오에서 이더리움은 시총 5조 달러대, XRP는 시총 3조 달러대가 됩니다. 가격만 보면 이더리움 5만 달러대, XRP는 50달러대 안팎으로 상상이 잘 안 가는 수준인데, 이 수치들을 현실에 대입해서 비교해보면 조금 더 실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예상 가능한 시총 5조 5천억 달러는 현재 애플의 시총 3조 달러를 2배 가까이 뛰어넘는 규모이고, XRP의 3조 2,5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하면 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의 총 GDP 4조 달러입니다. 이거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 이 시나리오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수십조 달러 규모로 팽창해서 지금까지 어떤 자산 시장보다 거대해진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물론 위 계산은 비트코인과 동일한 25배 상승률을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한 단순 모델이죠. 실제로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동일한 비율로 오를지 아니면 더 오르거나 덜 오를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더리움과 XRP 각각의 특성과 시장 점유율 관점에서 저런 숫자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가는 시총 2위 암호화폐입니다. 알트 대장,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대표 주자. 이더리움의 향후 가격을 논의할 때 비트코인과의 시장 점유율 변화 그리고 자체적인 구조 변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불과 8년 전인 2017년만 해도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이더리움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이더리움도 상당한 비중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강세장 후반에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로 2021년 강세장 때는 연초 70%에 육박하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연말에 40% 수준까지 떨어지고 이더리움 점유율은 20% 안팎까지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세 사이클 후반부에는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상승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알트코인에 재투자하는 로테이션 효과,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알투 순환매, 이런 양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 25배 상승하는 상상 이상의 그런 강세장이 펼쳐진다라면 물론 그 중간중간도 어마어마한 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겠죠.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그 이상의 배율로 올라서 시장 점유율을 지금의 7%에서 더 키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더리움이 전체 시총의 15에서 20% 수준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더리움 가격은 5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 10만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이론적인 계산이고 비트코인 중심의 초강세장일수록 이더리움을 비롯한 대형 알트코인들도 동반 폭등하고 했다라는 거 역대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죽쓰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의 구조적인 여건입니다. 이더리움은 2022년부터 지분증명으로 전환하고 수수료 소각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장기적으로 발행량 증가율이 제로에 수렴하거나 때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특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공급을 완전히 고정시킨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사용량에 따라서 공급이 조절되는 초음속 머니, 울트라사운드 머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희소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에 띄진 않지만 빡세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토크노믹스 개선은 앞으로 이더리움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디파이, NFT, 게임, 다오 등 수많은 온체인 경제활동의 기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석유로 비유되는 이 실사용 수요가 존재하고 단순 암호화폐 이상으로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가치를 평가받을 여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전망에서도 이더리움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의 온체인 금융 서비스 활용이 가격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 암호화폐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경쟁과 기술적 과제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규모 5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확장성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서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사용 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솔라나를 비롯한 신규 레이어 1 체인 등 이더리움의 대안들이 부상해서 시장 점유율을 나눠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개발자와 이 생태계 프로젝트를 보유한 플랫폼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선점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알트코인 시장의 대장 지위를 지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비트코인 240만 달러 시나리오에서 이더리움 시총 5조 달러, 이건 비현실적이라고만 할 만한 그런 숫자는 또 아니지만 실제 도달 여부는 비트코인 대비 얼마나 추가 성장을 보이느냐, 그리고 자신의 네트워크 가치를 얼마나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겁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사이클에서조차 이더리움 10,000달러는 보수적인 목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잠재력을 놓게 보기도 합니다. 그 목표를 한참 넘긴 45,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의 폭등장에서 이더리움도 가만히 있지만 않는다. 이건 또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가격이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XRP입니다. XRP는 리플사가 발행하는 토큰, 국제 송금과 결제 솔루션에 사용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잘 하고 있습니다. 한때 알트코인 열풍이 거셌던 2017년 말에 XRP는 폭발적인 상승으로 시총 2위 자리를 잠깐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불과 1년 만에 63,000%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말해서 0.006달러였던 게 3.84달러까지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을 깜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는 비교적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말 리플이 SEC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라는 걸로 해석된 뒤에 XRP 가격 가파르게 또 폭등을 해줘서 한때 올해 초에 3달러를 넘어서는 등 오랜만에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25배 상승 시나리오에서 XRP도 25배 상승해서 50달러 안팎이 되는 그림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먼저 호재 요인부터 생각을 해보자라면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을 하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투자 심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시중 자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의 코인들로 몰리는 현상이 자주 포착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투자자들이 한 개에 수만 달러대인 비트코인 대신 10만 달러 언저리 내지는 1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대신 몇 달러 안 하는 XRP를 대거 매수하면서 이번에는 XRP가 제2의 비트코인이 될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그런 방식입니다. 실제로 2017년 말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XRP를 저렴한 비트코인 대용, 대체제로 여기면서 대량 매수했고, 이게 또 엄청난 가격 폭등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심리적 요인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 급등장은 곧 XRP 같은 대중적이면서 사이즈가 큰 이런 알트코인들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또 있기도 합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XRP에 거는 기대도 간단치가 않죠. 리플사는 전 세계 은행, 금융기관들과 제휴해서 기존 국제 송금망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XRP를 활용해 왔습니다. 거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은행들 간의 브릿지 통화로 XRP가 널리 채택된다라면 가격이 크게 뛸 수 있다라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만약 앞으로 몇 년간 주요 송금업체나 은행들이 XRP를 국제결제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라면 그 실사용 수요가 시총을 밀어올리는 힘이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송 리스크가 해소된 지금 미국 내 거래소 재상장과 기관 수용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서 XRP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이미 깔렸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이 240만 달러 찍었을 때 XRP가 50달러가 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될 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경쟁 구도, XRP의 활용 영역인 국제송금, 결제 분야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그리고 리플사가 아닌 다른 블록체인 솔루션들도, 특히나 잘하는 솔루션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공개 암호화폐 자산보다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결제망을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RP가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돼서 폭발적으로 쓰일 거라는 주장은 여전히 가설 단계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까지 구현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큰 구조 이슈입니다. XRP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처음부터 1000억 개를 발행해 놓고 리플사가 상당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죠. 현재도 매달 일정량의 XRP가 에스크로에서 풀리면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구조는 가격 상승의 부담 요인인 거고, 비트코인이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XRP는 이미 상당량이 유통 중이고 중앙 관리자가 존재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분권화, 탈중앙화, 희소성 이런 측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 관점에서 XRP에 대해서는 늘 이 극단적인 가격 전망이 반복돼 왔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불장 이후에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XRP 곧 10달러 찍는다, 100달러 간다 이런 주장이 난무했었고, 최근에도 유명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다빈치 제레미가 XRP 가격 24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사진 말아라, 이런 예측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이 한때 XRP를 혹평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상승세를 보고 입장을 바꿔서 이런 맥시멀리스트조차도, 비트코인 맥시조차도 20달러 이상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XRP는 이번엔 날아올 것이다, 이런 낙관과 근본적 한계로 결국엔 붕괴할 것이다, 이런 비관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지지자들과 엄청난 또 비판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끄러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상징성이 또 짙은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는 지지자 입장이니까 결국 XRP가 비트코인 25배 상승장의 수혜를 지켜볼지 여부는 시장의 분위기와 또 내러티브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불장에서는 XRP도 한때 10달러, 20달러 이상 과열되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과거 사이클에서 봤듯이 그 가격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50달러까지 오르려면 2017년과 같이 이 폭발적인 상승이 또다시 필요하고, 시총 면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가는 초거대 자산이 돼야 합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상당한 행운 또 우호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깔려야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급등에 편승해서 XRP도 같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목표 가격의 현실성은 이더리움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XRP 투자에는 큰 기대만큼 플러스 신중함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조금 안정적이고 드라이한 투자 스탠스 견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과거 암호화폐 강세장을 돌아보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률 격차와 이 타이밍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비트코인 240만 달러 시나리오에서 이더리움과 XRP 움직임도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17년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은 이때 연초에 800달러에서 연말에 19,000달러까지 올라서 2300% 정도 상승했습니다. 대단 엄청난 수익률이었지만 알트코인들은 훨씬 더 높았는데 같은 기간 이더리움은 7달러에서 700달러 넘게 올라서 100배 넘게 상승했고 XRP의 경우에도 압도적이었죠. 1년 동안 63,000% 폭등하면서 0.006달러에 있던 게 3.8달러 넘게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최고 퍼포먼스 주인공이 XRP였죠. 그때 물장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대형 알트, 그리고 나서 소형 알트코인 이런 순으로 자금이 순환하면서 비트코인 정점 이후에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한 차례 더 폭발하는 알트 시즌이 연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2017년 12월에 최고점을 찍은 뒤에 이더리움과 XRP는 이듬해 1월 초까지도 상승을 이어가서 각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18년 1월에 30%대까지 급락했고 이때 이더리움과 XRP가 각각 시총 2위, 3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2021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첫 불장에서는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먼저 1차 랠리를 강하게 주도했었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상승기에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2021년 11월에 4,800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연간 상승률로 보면 비트코인이 대략 플러스 60%, 그러니까 연초에 29,000달러짜리가 연말에 69,000달러 찍고 46,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730달러짜리가 4,800달러로 고점 찍고 연말에 3,600달러로 한 400% 정도 상승했었고 그렇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XRP는 2021년 초반에 1.9달러까지 올랐지만 SEC 소송 악재로 이전 사이클 최고가 3.84달러는 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기준으로는 28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와 NFT 붐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관심이 엄청 많이 쏠렸었죠. 솔라나 같은 당시의 신예들도 급성장했지만 XRP처럼 규제 리스크가 있는 코인은 부진한 종목별 명암이 상당히 크게 엇갈렸던 장세였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21년 초에 70%에서 4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에 40%에서 50% 범위에서 안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만큼 급격한 알트코인 폭주 국면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건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대장주 위주의 상승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두 사이클을 비교해보면 알트코인들의 상승 여력은 처음 폭발할 때가 가장 컸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ROI, 이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2017년에 이더리움 100배, XRP 수백 배 이런 상승 같은 극단적인 사례는 이후로는 점차 보기가 힘들었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한번 오른 대형 코인이 다시 수백 배 오르긴 어려워졌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쯤 비트코인이 25배 오른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다시 100배, XRP가 수백 배 오르는 그런 일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비트코인과 비슷하거나 다소 웃도는 그런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전히 알트코인 시즌은 온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점일 겁니다. 강세장의 마지막 국면에는 알트코인이 주인공이 돼서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었고 2025년에서 2026년 초 이때도 비트코인이 역사적 고점에 이른다라면 그 직후 또는 몇 주 몇 달? 이 정도는 이더리움 10,000달러 돌파, XRP 두 자리 숫자 달성 이런 헤드라인이 또 시장을 뜨겁게 달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역사적인 어떤 반복성에 기반한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이고 이번 사이클은 또 이전 사이클과 달리 독특한 지점들도 자리하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지나고 나서야 판단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유독 특정 가격의 목표치가 입소문을 타고 투자 심리의 기준점이 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는 지난 사이클에서는 모두에게 꿈이었던 숫자였고 지금도 조만간 이뤄질 단기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0,000달러도 그런 숫자입니다. 2021년 불장 때 이더리움이 4,000달러 돌파하면서 모두가 10,000달러를 외쳤었고 당시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다음 사이클을 기약하는 일종의 밈이 되기도 했습니다. XRP 커뮤니티에서도 오래전부터 10달러, 심지어 500달러, 10,000달러 이런 목표 가격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24달러 설이 트위터 등에서 회자되면서 XRP 지지자들의 기대감을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목표 가격들, 전폭적인 숫자들이 반복해서 등장할까?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볼 때 큰 숫자나 이전 고점을 훨씬 넘는 숫자는 강한 상징성을 지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만약 이 가격만 돌파하면 더 큰 상승이 올 것이다 라고 믿거나 반대로 그 가격 근처에서 차익 실현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는 심리적인 마디값으로 작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고 거래 전략에 참고하는 기준 라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집단 심리는 실제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줘서 해당 수준에 다다르면 매물대가 쏟아지거나 또는 포모로 더 급등하거나 이런 방식의 자기실현적인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XRP의 24달러나 이더리움 10,000달러도 그런 맥락에서 투자자들의 기대와 두려움이 반영된 숫자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XRP 10달러 이상, 이더리움 10,000달러 이상은 아직 한 번도 구현된 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신화적으로 회자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강세장마다 이전에 못다 이룬 그런 꿈의 가격대를 다시 입에 올리면서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는 거겠죠. 이런 내러티브는 유튜브나 어떤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서 또 증폭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나 이제 X, 트위터가 그렇죠. 결국 많은 대중이 믿게 되면 실제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느 정도는 또 현실이 되기도 했던 게 역사적인 패턴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밈 가격이 현실화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2021년에 그렇게 바라던 비트코인 10만 달러나 이더리움 10,000달러는 결국 그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나마 이번 사이클에서 10만 달러 돌파한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주기적이라서 다음번에 또다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또 마련입니다. 재밌게도 이번 사이클엔 비트코인 100만 달러나 240만 달러 같은 거대한 목표 가격이 아크인베스트 등을 통해서 제시가 되면서 새로운 내러티브가 또 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소수의 극단적인 낙관론자들만 얘기했던 수치였는데 이제 월가의 투자사도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일종의 정당성을 얻은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10,000달러도 글로벌 투자은행 리포트나 업계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 터무니없지 않는 그런 목표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XRP 20달러에서 30달러 전망도 이전에는 XRP 맥시멀리스트의 괴짜 주장, 과한 주장, 비현실적인 의견으로 취급을 받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일부 분석가들이 자료와 함께 근거와 함께 나름의 근거와 분석과 함께 거론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비트코인이 24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초강세장이 온다라면 역사적 패턴과 시장 구조상 알트코인 전체도 큰 폭의 상승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플랫폼으로서의 입지와 공급 구조의 개선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못지않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XRP도 투자 심리와 특정 내러티브의 힘으로 거대한 랠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상승의 크기와 지속성은 두 코인의 각각의 조건에 달려 있을 겁니다. 이더리움은 향후에도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의 왕좌를 지키면서 이 사용성을 확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테고, XRP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실사용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RWA 시대에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장기적인 가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비트코인의 급등은 알트코인 시장에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 알트코인도 덩달아 오르긴 하지만 막상 정점에 이르면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이 더 큰 폭으로 조정받는 그런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높은 상승률에 혹해서 끌려다니기보다는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분별력 있게 대응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곤 하고 때로는 놀라울 만큼의 이전 패턴을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도 나오지만 어쩌면 이번에도 비트코인의 질주는 알트코인의 향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적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2030년에 가서 우리가 이번에 얘기한 이런 숫자들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내러티브로 바뀌어서 자리하고 있을지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미래는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사이클을 또 대비하면서, 아니면 이번 사이클 고점을 대비하면서 꿈의 가격, 그 내러티브를 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지향점과 관점은 다르겠지만 모두의 전략적인 투자 스탠스 잘 정립하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